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8월 30일 한국 시간 9시 33분, 2분 전에 PC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 PC 데이터 발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PC 데이터는 2.6%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전월 PC 데이터가 2.5였었고,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2.6이었으니까, 이번 7월 PC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반등하지 않고 2.5%를 유지했습니다. 역시 시장의 기대치보다 밑도는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원 PC 같은 경우도 전월이 2.6이었고 시장의 기대치는 2.7%로 반등할까 좀 우려를 했었던 건데 근원 PC도 전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2.6%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본다면 전월 PC이든 근원 PC이든 전월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가 반등하지 않고 유지되는가 보다.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다 하는 것이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지만 높은 기대치를 밑돌았으니까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물가 데이터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결국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흐름이고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9월 FMC 회의를 앞에 둔 마지막 PCE 데이터가 2.5%를 가리켰으니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게 작용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다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기대해도 되겠네 하는 움직임이니까 시장의 기대는 나름의 긍정적인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PC 데이터와 함께 그동안에 발표됐던 여러 물가 지표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PI 데이터를 또 참조해야 되는데 CPI 데이터를 기준으로 봐도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3.5, 3.3, 3.3, 3.0, 2.9%로 떨어졌고 근원 CPI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가 상황은 어쨌든 안정화되고 있다.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이번 PCE 데이터와 함께 내려가는 흐름은 좀 명확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 CPI를 기록하는 여러 구성 항목들 보면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나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다 빠졌어요. 또 근원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있는데 그중에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안 잡힐 것은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가장 안 잡히고 있는 바로 주거비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제 5.1% 수준까지 떨어졌고 아마 9월 중순 FMC 회의가 있기 전에 발표될 CPI 데이터 발표될 때는 이 주거비 상승률이 뭐 4.9%나 5% 정도를 가리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기존 2.6%에서 2.3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3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 초반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된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제약적인 수준으로 너무 높게 유지해버리면 이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2%를 밑돌기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통화정책 기조의 판단을 본다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해줄 만한 데이터들이 뭐 충분히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실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너무 과도한 5.5% 금리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뭐 2%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디플레이션까지 유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적정하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데이터들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 상황 진단 말고 어제 발표된 경기 상황 지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2분기 잠정치, 그러니까 원래 그 해당 2분기가 지나면 왜 이런 지표들이 자꾸 후에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요. 예를 들면 방금 발표된 물가 PCE 데이터도 8월 30일이지만 7월 물가인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잠정치가 어제 발표됐는데 2분기가 언제예요? 4, 5, 6월입니다. 근데 4, 5, 6월이 끝나고 7월 말쯤에 속보치가 발표되고 또 한 달이 지난 8월 말에 잠정치가 발표돼요. 왜 그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중간고사는 오늘 끝났는데 중간고사 성적은 언제 나와요? 다음 주에나 나와요. 쉽게 말하면. 중간고사는 오늘 끝났지만 중간고사 성적은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와요. 그때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특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성적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기분 좋을 순 없어요. 그냥 그 시험 끝났다라는 기분이니까 좋은 거지 지금 기분 좋을 순 없어요. 근데 성적이 나면, 발표되면 그때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분기 GDP는 보시는 것처럼 3.0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속보치가 2.8%였고 시장의 기대치가 3%가 훨씬 안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고 또 기존 속보치보다도 높은 3.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대가 아니라 3%대 이 GDP 증가율을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했던 그 걱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이죠.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치, 그러니까 2분기 GDP 증가율이 속보치로는 2.8%였거든요. 근데 3.0%가 나왔어요. 또 그 밖에 여러 지표들도 물가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오히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잡히는 흐름이다라고 또 전망치가 나온 거예요. 이 잠정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미국 경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3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3분기에 대한 추정치는 제가 늘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겠는데 GDP 나우로 보면 3분기 GDP 증가율도 나름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입니다. 3분기 GDP 증가율도 2%니까 이 정도면 미국 경제 아직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히고 경기는 큰 침체 없이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최고 아이디어란 상황으로 전개되는 마치 골디락스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IMF의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5%, 올해 2.6%, 그리고 내년 1.9%,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뭐 하드랜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1% 수준이니까 그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수준인 것이지 이게 미국 경제가 뭐 우당탕탕하거나 하드랜딩 오거나 하는 종류의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히려 청구 건수가 줄어요. 추세적으로도 다소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발표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자, 날짜 확인해 봐 드릴게요. 9월 6일입니다. 같은 시간 9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그때 실업률, 취업자 증감, 그리고 임금 상승률 3대 미국 경기 지표가 공식적인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런 지표도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겠네.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올랐는데 다시 4.3에서 4.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또 갖게 만들어요. 역시 고용 지표마저 괜찮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지표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0을 상회한 상황이고요. 100을 상회하고 직전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 102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03.3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소비를 멈출 필요 없겠다. 소비해도 되겠다. 굳이 이렇게 두려움 갖고 소비를 못할 이유 없겠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발표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역시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됐죠, 어제. 그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하게 침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확신케 해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 확신할 만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니까, 고용은 그렇게, 4.3%까지 최근에 올라가긴 했어도, 그게 미국 경기 아직도 괜찮은 수준이고, 그리고 오늘 물가 지표 보면, 금리 인하 또 하니까, 금리도 인하하니 또 고용 지표 괜찮아지지 않겠어?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 영역, 그리고 경기 안정 영역, 고루 지켜봐도, PC 데이터와 함께 고루 지켜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PC 발표 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66%로 금리 인하하고 할 것이다. 근데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할 것이다. 빅 스텝 할 것이라는 믿음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 페드워치상에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베이비 스텝 가능성, 이게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무리하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제가 지금 페드워치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네, 맞네요. 지금 PC 데이터 나온 이후에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70%로 굳어지고요. 빅 스텝으로, 빅컷으로 금리 인하하지는 않겠네.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죠. 어쩌면 이게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해소되는 구조니까 또 시장에선 다소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빅컷은 아니네. 좀 실망하는 감정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흐름이 같이 만나는 상황. 경기 침체는 없겠지.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하겠지. 그러나 많은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네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같이 마주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만나는 그런 기조로서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잭스홀 미팅 끝나고 즉시 분석해드렸을 때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죠. 그게 소위 말한 그래주얼이라는 표현, 그래주얼. 이 그래주얼이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말씀드리죠. 빅 스텝이라는 것은 큰 폭으로 빅컷, 빅 스텝 마찬가지예요.
큰 수준으로,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큼, 그만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히니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정상화하자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해 나가는 것이니까 급하게 금리 인하할 이유 없다.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하는 베이비 스텝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11월 금리 인하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퐁당퐁당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그 금리 인하의 영향을 지켜볼 겁니다. 10월, 11월. 지켜보고 12월에나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러니까 11월에 연속으로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5.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미국도 지금 이 높은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라는 것이 2020년 팬데믹 때 인하한 이후로 첫 번째 인하한 거예요. 그 인하를 B컷으로 금리 인하한다?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이나 엄청난 경제 위기의 사인도 없는데 B컷으로 금리 인하한다? 통화정책의 작동 원리에 반하는 통화정책 기조입니다. 그런 건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리를 한다면 9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여기 스타 마크가 찍혀 있는 것처럼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할 겁니다. 그 발표는 연이어서 11월에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12월에나 하지 않을까. 물론 이 동안에 발표되는 물가나 또 고용이나 이런 지표를 봐가면서 하겠지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에 9월 금리 인하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녹화를 위해서 홍보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2025년 경제전망사가 이제 추석 끝나면 바로 예약 발매가 진행됩니다. 추석 동안에부터 예약 발매는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그 발간된 그 주에 북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향후 통화정책 기조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미국 경기는 어떨 것인지, 혹시 엔캐리 청산 절차는 언제쯤에 있을 것인지, 그러면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여러분께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 경제전망서 발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북콘서트 참여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원래 50명을 초대하려다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50명이 초과돼서 100명으로 늘렸는데 그 공간 제공해주는 그 회사에게 부탁을 해서 더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00분이 훨씬 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9월 첫째 주까지만 이 신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은 욕심인데 다 초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북콘서트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 사인 받고 이렇게 사진 같이 찍고자 하시는 분, 2050년까지 저랑 함께 경제전망서를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고 이어서 라이브에서 여러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